며느리는 아니고 그냥 부당한 대우를 하실 때는 말대꾸도 좀 했어요. 저도 처음부터 말대꾸 한 건 아니고 진짜 몇 번 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전 집에서 훈육도 많이 받고 어른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배워와서 어른들한테 공손한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도 부당한 부분에 대해 공손히 말씀드리는 거는 괜찮다고 교육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어른한테 공손하게 대하되 부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어필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게 안 통하시는 분입니다. 처음에 인사 갔을 때도 분명 저희가 주인공인 자리죠. 저와 남편이 결혼이라는 연을 맺는 것에 대해 인사하러 간 중요한 자리인데 왜 자리에 있지도 않은 아주버님 칭찬이며 화제가 아주버님이 되는 거죠? 왜 밥을 다 잘 먹고 잘 차려주시고 화기애애하게 밥 먹는 내내 아주버님이 얼마나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셨는지, 여자한테 인기가 많았는지, 제 남편을 얼마나 챙겨줬는지에 대해 귀 아프게 듣고 밥 먹고 다가 즐기는 자리에서는 앨범 다 꺼내오셔서 아주버님 어렸을 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잘생겼는지 이야기를 듣고 앉아 있었는지, 처음에는 하다가 점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 얘기가 꺼내면 아 그러셨구나 우리 땡땡씨는 어떠셨어요? 하고 화제도 진짜 몇 번이나 돌려보려고 했고 남편도 아 형 얘기 좀 그만해 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집 나오면서도 뭐지? 하면서 찜찜하게 남편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금 방금 뭐였어? 했더니 남편도 감으로 알아듣고 그냥 엄마가 장남하는 게 있어 자기가 이해해 하고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진짜 이상했지만 그냥 옛날 사람 이런 걸로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저희 엄마보다 2살이 많으신데요. 저희 엄마는 제 남동생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아주버님이 명절 때고 생신이고 어버이날이고 안 오십니다. 바쁘시다는 핑계로 안 오세요. 다른 때는 몰라도 명절이잖아요. 아주버님은요 하면 어젯밤에 다녀갔다 하십니다. 어버이날이고 생신이고 아주버님이랑 상의해서 해야 하잖아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안 오십니다. 어머님은 민망하신지 항상 묻지도 않으신데 너희 형은 어젯밤에 다녀갔다고 하세요. 실제로는 한 번도 안 오셨대요. 물론 평소 왕래는 있으신데 명절이고 생신이고 아무것도 안 챙기고요. 매일 얼굴이 잘생겼네 착하네 여자 맞네 하시는데 나이 40이 다 돼가시는데도 장가도 안 가셨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나? 명절 때 저한테 그러십니다. 너희 형 결혼도 안 하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쓰이냐고. 제 남편한테도 아니고 저한테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신경을 써드리면 될까요? 했더니 소개도 좀 시켜주고 그러라시네요. 주변에 아는 여자들 없냐고 처음엔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방 사람이고 서울에 올라와서 일하다가 남편 만난 거라 아는 여자분이 별로 없네요. 그리고 아주버님 소개해드릴 만한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없네요. 했더니 한 달이 건너라도 알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땐 일하고 있을 때라 또 바보같이 소개팅 자리를 알아봐 드렸습니다. 아주버님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외모도 솔직히 별로시고 성격은 더 별로세요. 작은 공방 사업을 하시는데 그럭저럭 되시는 편이신가 봐요. 결혼 2년 지날 때까지는 몇 번 못 뵈서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소개팅까지 해드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진짜 말하면 깁니다. 아무튼 소개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너무 미안했습니다. 소개팅한 아가씨한테 아주버님 나이가 38이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주선자인 제 회사 동료가 36살 정도 되신 분을 소개해드린 모양인데 아주버님이 완전 망언을 몇 가지 하셨더라고요. 왜 그 나이까지 결혼 못하고 있었냐? 나이가 36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성격에 문제 있냐? 그래서 그 여자분이 어이가 없어서 일하다가 보니 이렇게 된 거고 그러는 그쪽은 그 나이 되도록 왜 못 가셨냐고 했더니 남자랑 여자는 다르다고 했대요. 나는 결혼하면 격리 볼 줄 아는 여자랑 할 거다. 그쪽은 격리 업무 할 줄 아냐? 여자분이 유학을 다녀오셔서 영어를 잘 하시거든요.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거나 번역일 프리랜서 하세요. 그래서 격리일은 잘 모른다고 했더니 배워라. 나랑 결혼하면 격리일 봐야 한다고 해서 오늘 소개팅인데 너무 멀리 나가시네요 하고 넘겼대요. 왜 직업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냐? 언제 훅 잘릴지 모르는데 취업 대신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냐?
취업 대신 결혼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혹시 기본적으로 여자분에 대해 낮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대화가 더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 일어날게요. 하고 가셨대요. 저 진짜 주선자한테 얼굴도 못 들고 그 얼굴도 모르는 소개팅 분께 진짜 너무 죄송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어디서 그런 늙은이를 소개팅을 해주냐? 우리 아들이 그런 늙은이랑 결혼할 것 같냐?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소개팅 이제 못 해드리겠네요. 아주버님이 너무 말씀을 함부로 하셔서 그쪽 소개팅 대상자가 화가 많이 나셨고 저도 지금 회사에서 처지가 난처해졌어요. 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어이없다고 그러셔서 어머님, 아주버님이 진짜 예의가 없게 행동하셨어요. 이 부분은 이제 저는 관여 안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이제 안 부탁한다고 치사하단 식으로 가시더니 가끔 생각나실 때마다 너희 형 선자리 좀 알아보라고 그럴 때마다 대답을 안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몇 번 부딪히다 보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이제 대답도 잘 안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참 죄송한 부분이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적당히 대꾸해드리고 영 말이 안 통하는 부분 같으면 그냥 대꾸 안 한 거나 남편한테 물어보시라고 넘겼습니다. 예를 들어 네 남편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니? 라고 하시길래 처음엔 좋게 웃으면서 하라고 할게요 했는데 점점 저를 혼내시는 듯한 어투로 말씀을 하셔서 대꾸를 안 하게 되었고요. 남편이 차를 좀 비싼 걸 샀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저랑도 많이 의견이 엇갈려서 시간을 오래 끌었는데 남편이 오래 타겠다고 조심하겠다고 계속 그래서 너무 기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뭐라고 하십니다. 해프다고. 억울해서 저도 말렸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오셔서 뭐만 바뀌어 있으면 저한테 해프다 하셔서 이제 그냥 대꾸 안 해요. 대화가 이런 식입니다. 아니 또 이걸 바꿨어? 늘 남편 혼자 보는데 넌 참 손도 크다 라고 빈정거리시면 정 그냥 대꾸 안 하고 제 할 일을 하거나 정 못 참겠으면 남편이 산 물건이니 남편더러 물어보세요. 왜 샀나?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기가 좀 있어서 남편이랑 상의하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만두면서도 몇 날 며칠을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진짜 너무 힘들었지만 아기를 위해서 그만뒀습니다. 사무직이긴 하지만 가끔 외근도 있고 출장도 잦은 업무라 그만두었어요. 남편도 못 보는 편이 아니라서 집에 있으면서 우리 아이 잘 키워주길 원했고 최소 2명은 낳을 예정이라 제가 진짜 과감히 제 커리어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남편도 크게 공감하고 같이 미안해하고 저를 보듬어줘서 제가 양보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세요? 왜 남편이 힘들게 일을 그만뒀냐고.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넘겼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려고 그러냐. 애 가졌다고 너무 유세한다. 너 그러시길래 어머니 저 유산기 있어요. 그만 스트레스 주시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더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 뒤로 저한테 계속 그러십니다. 아주버님 사업에 격리가 필요한데 네가 격리 업무 배워서 가서 도와주라고.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대요. 저 격리 업무 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고 집에서 아기를 키울 겁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도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화를 내시길래 일할 거면 저 전에 하던 일 하지 왜 할 줄도 모르는 격리 업무를 굳이 배워서 하겠어요? 저는 저 좋아하는 일 할게요. 말씀을 드렸더니 너희 형이 못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도와준다는데 넌 참 못됐다 하십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을 하세요. 그냥 무시해요. 이제는 애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스트레스 많이 주셨는데 그것까지 쓰면 너무 길어지니 패스할게요. 제 아기가 어려요. 아직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저 애를 낳고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계속 아프다가 돌아가신 거라 다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아버지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중환자실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라 남편은 임종도 못 지켰고 전화 받고 나서 펑펑 울다 달려갔고요. 저는 그때 아기가 어리고 산후 도우미도 막 끝났을 때라 집에 아기 봐줄 사람이 없어서 바로 못 갔습니다. 신생아 데리고 장례식장 가는 건 아무래도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남편도 당연하다고 말했고 어머니한테도 전화로 위로를 드리고 죄송하다고 아기 맡기고 얼른 달려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올라오실 때까지 아기 보느라 못 가봤죠. 저희 부모님도 스케줄이 있으셨고 지방이신이 바로 올라오시는 건 힘이 드셨습니다.
그래도 사돈 장례식이고 제가 며느리인데 당연히 장례식장에 가봐야 할 테니 볼일을 보시다가 중간에 마무리하시고 올라오셨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리셨습니다. 버스가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사세요. 거기다 차 기다리는 시간,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시간 등등 최대한 빨리 오신 겁니다. 엄마 아빠가 오셨길래 아기 부탁드리고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 많은 장례식장에서 아기 안고라도 빨리 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며느리가 되어서 뭐 하는 거냐고. 오죽했으면 어머님 자매들이신 이모님들이 아니 무슨 신생아를 여기에 데려와, 언니 그만해 말리 정도였어요. 그냥 슬픔에 저러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좋게 넘겼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49제 가는데 그때는 아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도 어렸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2번 봤는데 태어났을 때와 조류원에서 1번씩 마지막 가시는 길 우리 아기도 인사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데려갔는데 가는 내내 뭐라고 하십니다. 사돈 어른도 너무한다고, 왜 그렇게 늦게 올라오시냐고, 본인 일 아니라고 너무 늦장 피우신다고. 그래서 듣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어머님 차 시간만 3시간 걸려요. 최대한 빨리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빨리 오셔야지 뭐 하시는 거냐고 계속 투덜투덜. 남편이 운전하면서 좀 조용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자꾸 하고 있어 라고 뭐라고 하니 그때서야 조용. 그날 이후로 혼자 되신 거잖아요. 그동안 쌓인 건 많았지만 불쌍해서 잘해드리려고 말이라도 한마디 좋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아기 커가는 사진도 보내드리고 영상통화도 해서 보여드리고 식사는 하셨는지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 전화도 자주 드리고 했습니다. 외로우실까봐. 그랬더니 제가 마음이 풀렸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같이 살면 되는데 뭐 자꾸 이런 거 보내느냐, 늘 남편한테 얘기해서 같이 살자고 얘기해봐라 하시길래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살긴 어려울 것 같다, 자주 전화드리고 왕래하겠다고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같이 살면 내가 애 봐주고 넌 일하러 나가면 더 좋지 않냐? 내가 집안일도 다 할게. 계속 그러시길래 좋게 말해서 못 알아들으시겠다 싶어서 딱 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이랑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냥 따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살게 되면 더 사이가 벌어질 것 같고 지금은 모시고 살 마음이 사실 없습니다. 라고요. 그래? 알겠다고 끊으시고 전화도 없으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화가 많이 나셨냐고 죄송하다고 하지만 모시고 살면 더 안 좋을 것 같다고 이해해 주시라고 좋게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으시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전화를 하시고, 어제는 화가 나서 제대로 말대꾸를 했는데요. 어머님 생신이셨어요. 물론 아주버님은 안 오셨죠. 점심밖에 시간이 안 된다 하셔서 비싼 돈 들여서 드시고 싶다는 거 사드렸고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아기 보고 싶다고 하셔서 카시트 설치한 뒷자리에 앉으셔서 아기 보면서 가셨고, 저 원래 뒷자리에 앉아서 아기 점검하며 가는데 앞자리에 앉았고요. 아기가 카시트가 불편한지 계속 오니까 좀 빼주라고 매정하다고, 불쌍하지도 않냐고, 내가 안고 간다고 계속 그러셔서 전 그냥 안 돼요 한마디만 하고 남편이 대신 아기 위협해서 안 된다고 안 빼드렸고요. 그런 어수선한 가운데 제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아기가 어려서 아직 가끔 밤 수유하는데 어제 새벽 3시에 깨서 울어 젖히는 바람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래서 햇빛도 좋고 자리도 따뜻하고 아기 신경도 안 써도 되니 저도 모르게 끈을 탁 놓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어깨를 툭 하고 치셔서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니 너 지금 뭐하니? 늘 남편 운전하는데 왜 자고 있니?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면 안 돼. 그런 것도 모르니? 이러셔서 어제 아기가 새벽에 깨서 밤 수유하느라 제가 좀 피곤해서 깜빡 잠들었어요. 빨리 준비하고 나오느라 오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깜빡 잠이 들었네요. 라고 좋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유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유인가요? 진짜 묻고 싶네요. 그랬더니 지금 내 핑계 대는 거냐? 너 피곤한 게 나 때문이니? 이러시길래 또 시작이구나 싶어서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만 하고 말았는데 아니 계속 말 좀 해봐. 왜 말을 하다가 말아? 전부터? 라고 갑자기 서운하셨던 점에 대해 물꼬를 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안 잘게요 하고 그냥 계속 앞에 보니까 계속 어깨를 치시면서 아니 말해보라고, 왜 말을 하다 말아?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 졸려 죽겠는데 말은 계속 시키시고 거기다 어깨까지 툭툭 치시고 저도 순간적으로 짜증이 갑자기 확 나서 뒤돌아보고 좀 그만 좀 하세요. 어깨 좀 그만 치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만 하시고 무슨 대화를 해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 대화가 안 된다고 막 뭐라고 하시고, 남편은 보통은 제 편도 어머니 편도 안 들고 그냥 중간에서 적당히 중재하는 사람인데, 듣다 화가 났는지 운전하는데 시끄러워, 둘 다 그만 좀 해 라고 소리를 질러서 어색한 분위기에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좀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동안 진짜 어이없는 말이나 행동한 건 안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도 안다. 오늘 행동은 너한테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냥 앞으로는 했던 것처럼 적당히 넘겨줬으면 좋겠다. 오늘같이 그렇게 대놓고 짜증 부리고 그런 건 솔직히 내가 보기 그렇다. 우리 엄마니까. 라고 하길래 엄마면 네가 좀 어떻게 해봐. 그동안 네가 우리 둘 편 아무도 안 들어서 나도 그냥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네가 봐도 부당한 행동이면 네가 어느 정도 적당히 선을 지키게 하거나 못하게 해야지 손 놓고 보고만 있냐. 3년을 참았으면 됐다. 적당히 넘기는 것도 한계가 있다. 며느리면 다 참고 살아야 하는 거냐? 우리 엄마나 아빠가 너한테 저렇게 했으면 넌 참을 수 있겠냐? 그리고 내가 거기서 손 놓고 있으면 넌 좋겠냐? 중재도 적당히 해야지. 네 행동은 방임이다. 라고 안 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 나도 노력하겠다. 그런데 시어머니랑 싸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내가 말해도 안 들리고 안 바뀐다. 그래서 그동안 참견을 안 한 거다. 그냥 그동안 하던 것처럼 적당히 대꾸하거나 대꾸하지 마라. 부탁한다고 하길래 모르겠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나 진짜 어머니 보기 싫다. 나한테 사과하라고 하지 마라 했더니 알겠다. 엄마 혼자 풀리실 거라고 하고 대화를 마무리했는데요. 저는 더는 어머니하고 대화하거나 얼굴 보거나 전화 통화하거나 이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저렇게 말대꾸한 게 잘못된 건가요? 남편의 행동이 다른 남편들보단 그나마 나으니까 그냥 참아야 하나요? 남편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싹수 없는 건가요? 제가 약간 어린 나이에 많이 어린 건 아니지만 결혼해서 주변 친구들이 결혼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알려주세요.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점. 후기. 많은 조언과 댓글들 감사드립니다. 남편에게 말을 했네요. 너 중간에서 중간 역할 제대로 못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 글을 보여주니 남편이 자기도 좀 미안했는지 앞으로는 중간 역할 잘하겠다고 얘기하네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시모와 마주치기 싫다고 사실대로 말했고 남편도 그러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앞으로 모든 걸 남편이 막아주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얼마 뒤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는 대체 뭐가 문제냐며 저한테 또 따지듯이 소리를 치더군요. 한참을 듣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이혼시키고 싶으신가 봐요. 원하시면 지금 당장 이혼 도장 찍을게요. 했더니 당황하셨는지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기에 그럼 이만 끊을 테니 앞으로 저랑은 할 얘기 없을 거예요. 앞으로 잘 지내시고 아들 이혼시키고 싶으시면 다시 연락하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 후로 따로 연락은 없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어머님이랑 많이 트러블이 있는지 표정이 안 좋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너무 편안하네요. 연락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연 끊기가 쉽지 않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고 저는 시모랑 연 끊을 테니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주자 남편이 알아서 그래도 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나 보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속 시원히 해결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걸로도 굳이 이혼까지 가지 않고 남편을 잡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네요. 조언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용기 내게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댓글. 팔은 안으로 굽어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나쁘게 하는 건 피부치니까 금방 풀리는데 고부 갈등은 해결이 잘 안 되죠. 같이 사는 건 정말 반대합니다. 부부 사이도 나빠질 확률도 크고 여자 둘이서 집에서 감정싸움, 서열싸움, 사사건건 간섭하고 나쁜 며느리 만들 거예요. 당분간 전화하지 맙시다. 오는 전화만 띄엄띄엄 받으세요.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려면 아예 방문을 안 할 수가 없으니 긴 대화는 사절하시길. 시집에 가면 언어 장애인이 되세요. 전 365일 중에 360일 전화하고 필요한 거 알아서 다 사드리고 병시중 다 있어도 9개 잘하고 1개 못하니 다 못한 며느리가 됩니다. 잘해주면 잘해주는지 알아야 하는데 더 잘하라고 하는 게 시어머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